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 중에서 집합과 튜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체 유인물에 나갈 때는 딕셔너리가 먼저 나왔는데 먼저 간단한 집합과 튜플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딕셔너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은 우리 학생들이 뭐 집합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numpy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합은 집합의 변수명을 부여하고 난 뒤 집합의 원소들을 나열해 주면 되는데 되는데 집합의 원소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중괄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뭐 홀수들을 이렇게 add 5set이라고 이렇게 1, 3, 5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짝수를 2set이라고 해서 2, 4, 6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집합을 만들면 이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다양한 집합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5set이나 2set의 타입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타입에서 뭐 예를 들어서 2set의 타입이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집합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두 집합 중에서 임의의 집합, 뭐 예를 들어서 5set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집합 연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을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섹션도 나오고 디스조인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디퍼런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인터섹션 해서 두 집합의 교집합 해서 5set과 2set의 교집합 이렇게 하면은 빈 집합이 당연히 나오겠죠.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엔 집합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가로로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를 들어서 5set의 합집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유니온해서 2set 이렇게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합집합을 뭐 전체 집합이다. A셋이다. 이렇게 해주고 난 뒤 그 다음에 이 A셋하고 아까 했던 뭐 5셋하고의 교집합을 구하겠다. 그러면 인터섹션을 해서 5셋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5셋 1, 3, 5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을 이제 하면은 예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전체 집합에서 차집합이 디퍼런스죠. 차집합을 해서 5set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 뭐냐는 것을 한번 쳐보죠. 그럼 전체 집합이 앞 위에서 나왔지만 전체 집합은 1, 2, 3, 4, 5, 6이죠. 1, 2, 3, 4, 5, 6에서 5셋 1, 3, 5를 빼버리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2, 4,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집합 연산을 집합을 나타내고 집합을 연산을 할 수 있는 그 연산자가 데이터 구조가 집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그런데 뭐 사실은 집합을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리스트나 배열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집합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
말고 그 다음에 튜플이라고 있는데, 그럼 튜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튜플은 리스트하고 똑같은데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소가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뭘로 시작했죠? 우리가 대가로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튜플은 이렇게 리스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튜던트 org라는 튜플이 있는데 여기에 2018은 숫자고 IT 동아리는 그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2016-001, 2018-002, 2018-004.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튜플을 만약 만든다고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이런 데이터 구조의 타입이 뭐냐?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튜플이라는 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튜플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리스트하고 마찬가지로 그 원소들이 다양한 형태가 튜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리스트도 또한 이 튜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 student org라는 튜플을 우리가 맨 앞에 있는 게 연도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동아리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의 학번이다. 만약 그렇게 가정을 한다 그러면 2018년도에 IT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 3명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가 튜플인 겁니다. 그런데 이 튜플은 재미있는 게 변경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값을 한번 만들어 놔놓으면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 하면 이제 뭐 지금은 그 값을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용도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튜플들이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가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다만 이런 튜플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튜플은 소가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된다 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이 튜플에서 우리가 특정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제 그 값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udent org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이 뭐냐는 걸 이제 알고 싶으면 2010 연도라는 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의 값은 IT 동아리이고, 세 번째 원소의 값은 세 번째가 아니죠. 세 번째니까 이 인덱스는 2가 되는 거죠. 3은 네 번째 원소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만약 이렇게 3을 타이핑을 하면 튜플 인덱스가 아웃 오브 레인지, 범위를 벗어났다 하는 이제 오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소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3명의 학생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학생을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스튜던트 org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 첫 번째 원소를 보고 싶다. 그러면 다시 이 리스트의 첨자를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니까 1이 아니고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16001이라는 이 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게 제가 그냥 숫자로 넣었기 때문에 이게 문자가 아니라 숫자가 되겠죠. 그럼 이것의 데이터 타입이 뭔가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타입을 해서 보면은 인테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내가 우리가 문자로 처리하겠다 그러면 이 위에 올라가서 이 학생들의 학번인 이건 숫자가 아니고 문자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문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학번을 입력을 하면 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처리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본인이 원래 하려고 했던 오도와 맞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맞지 않으면 그걸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바꿨으면 이렇게 스트링이 나오고 이것의 타입을 보면 이전에는 인테자였는데 인테자가 아니라 스트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플의 검색은 인덱스는 뭐 배열이나 그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파이썬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하지 않지만 뭐 스칼라라는 그 스파크를 이 원래 지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스칼라라는 언어가 있는데 스칼라라는 언어에서는 튜플을 좀 더 다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점하고 난 뒤 언더스코어하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칼라라는 언어를 스팍이라는 데이터 처리 그 패키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스칼라를 만약 우리가 접하게 기회가 된다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그때 가서 이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튜플이라는 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언제냐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구성하는 레코드를 우리가 튜플이라고 해요. 근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튜플의 값이 당연히 바뀌죠. 왜냐하면 테이블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값을 뭐 바꾸고 당연히 갱신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파이썬의 튜플은 값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예를 들면 스튜던트 오거니제이션의 첫 번째 값을 우리가 봤듯이 2018인데 이게 잘못됐다 2019다. 그래서 2019를 입력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오류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이라는 거는 아이템 어사이먼트 그리고 새로운 값을 부여하는 거를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값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불러서 그 값 그대로 바꾸지 않고 사용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가 투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런 튜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튜플의 값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언어라든지 각각의 시스템에서 그 사용하는 단어들은 이쪽 시스템하고 저쪽 시스템, 이쪽 언어하고 저쪽 언어에서 그 단어는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조금씩 다른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무조건 외우지 말고 각각의 시스템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두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걸 사용하다가 자기가 뭐 좀 불확실한 게 있으면 그때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관련 책을 뒤져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합과 튜플에 대한 걸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대한 거를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